외모는 개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은 감정을 전달하는 주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기 있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만들기 위한 눈매 교정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이상혁 원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눈이 작거나 처져서 성형외과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날이 갈수록 외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보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을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컴플렉스를 개선하고자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눈이 처져서 수술하는 경우와 눈이 작아서 수술하는 경우, 짝눈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눈이 처져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이용해서 늘어진 피부를 자르며 진행을 하게 되고요. 눈이 작거나 짝눈인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눈이 작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쌍꺼풀 수술은 눈이 커지는 수술은 아닙니다. 쌍꺼풀은 기존 눈꺼풀에다가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서 예뻐 보이게 만드는 거지 눈이 커지거나 눈 뜨는 기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반면 눈매 교정 수술은 이마로 눈을 뜨거나 졸려 보이고 작은 눈을 크고 또렷하게 키우는 수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쌍꺼풀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눈매 교정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눈매 교정 수술은 눈 뜨는 근육이 약해서 눈이 작은 경우, 눈 뜨는 근육을 보강하여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을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가성 안검하수에서 많이 시행하는데, 가성 안검하수란 병적으로 심한 안검하수는 아니지만 눈꺼풀의 근육으로만은 눈을 떠서 앞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무라이 눈썹이 돼서 눈썹이 바깥쪽만 올라간다거나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눈썹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도 가성 안검하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을 보강을 해서 이마를 쓰지 않고 자신의 눈만으로 눈을 또렷하게 쓸 수 있는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 성공한다면 눈이 이마 근육을 차단해도 잘 떠지고 인상을 쓰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무라이 눈썹이 되는 등의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눈매 교정 수술을 통해서 대부분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안검하수는 어떻게 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안검하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떠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걸 병적인 진성 안검하수라고 부르고요.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면 정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가성 안검하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전에 일찍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가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직전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수술 시기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웬만한 이런 성형외과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성인이 돼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술 시기가 이렇게 빠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가성 안검하수로 인해서 눈매 교정을 해야 한다면 수술 시에는 일단 협조가 가능하고 사춘기 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요. 이유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성격이 많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은 눈이 안 떠져 눈을 이마로 뜨는데도 주변인들로부터는 인상을 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 근육은 눈꺼풀 근육에 비해서 크고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극심한 피로도를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춘기 직전에 수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마로 눈을 뜨게 되는 이 안검하수 좀 내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가장 간단한 자가 진단법은 이 눈썹 바로 위에 부분을 세게 눌러서 이마 근육을 차단시킨데 눈을 떠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가성 안검하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톡스를 맞아보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요. 보톡스를 맞아서 이마 근육을 마비시켰는데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면 가성 안검하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눈매 교정 수술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한데요. 지방이 많지 않거나 눈꺼풀 피부에 처짐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절개를 하지 않고 비절개 수술법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절개 눈매 교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눈꺼풀이 두껍지 않거나 피부 처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비절개 방법을 통해서 또렷하고 시원한 눈매로 변화가 가능한데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쌍꺼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절개 구멍만을 내서 근육을 보강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술이 비교적 짧은 10분 내외로 끝나는 장점이 있고요. 네. 겉으로 흉터가 보이지 않고 붓기가 적기 때문에 절개 눈매 교정보다 일상 붓기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눈매 교정 수술은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 눈에 뜨는 근육을 조작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수술이지만 네. 눈꺼풀로 인해서 가려졌던 눈동자를 보이게 해줌으로써 시원하고 또렷한 눈으로 교정이 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눈매 교정의 성공률도 결정되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눈매 교정 수술을 받을 때 좀 고려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눈매 교정 수술은 수술 전 양쪽 눈 간의 뜨는 힘의 차이를 파악한 뒤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꺼풀의 두께, 지방 및 근육량, 짝눈 여부, 피부의 특성 등 다양한 사양을 고려해서 맞춤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야 부작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혹 가성 안검하수로 눈매 교정이 필요한 눈인데도 단순히 쌍꺼풀 수술만 시행하여 불만족한 결과로 재수술을 원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눈매 교정이 필요한 눈에서 쌍꺼풀만 시행한 경우에는 눈의 크기는 커지지 않고 이마로 눈 뜨는 습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마로 주름이 계속 잡히고 쌍꺼풀 라인이 부자연스럽게 커져 보여서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련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눈 모양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알맞은 수술법을 선택을 해야지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도 쌍꺼풀이 보이지 않게 이 눈매 교정 수술이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최근 눈성형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네, 쌍꺼풀이 없는 무쌍의 눈매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무쌍 쌍꺼풀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쌍꺼풀이 없이 짝눈을 교정을 원하거나 쌍꺼풀이 없이 작은 눈을 크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쌍꺼풀이 없는 무쌍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비절개 무쌍 눈매 교정은 절개에 비해서 붓기가 적고 회복 속도가 빨라서 남성분들도 부담 없이 수술이 가능하고요. 네. 수술 직후는 붓기로 인해서 쌍꺼풀이 약간 보일 수도 있지만 수일 내에 시간이 지나서 붓기가 빠지게 되면 쌍꺼풀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눈매 교정과 좀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이렇게 날 수 있는 시술이 있을까요? 네. 모든 분들이 눈매 교정과 같이 진행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세로와 가로 모두 짧은 눈이라면 눈매 교정과 동시에 트임 수술을 권유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눈매 교정으로 세로의 눈 크기를 키우고 가로의 기류를 키우지 않는다면 가로의 짧은 비율로 인해서 눈이 즉 단추구멍 눈, 동그란 눈이 되어서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임 수술을 이용을 해서 가로의 길이를 늘려서 눈의 비율에 맞춰서 훨씬 크고 시원한 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트임 방법으로는 앞트임, 뒷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하는 듀얼 트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앞트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또 눈 앞에 몽고주름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눈 앞쪽의 방향을 함께 틀어서 조절해 주게 되면 눈 모양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절개선을 눈 앞쪽으로 하여 흉터를 최소화하고 몽고주름을 제거해서 쌍꺼풀 라인을 잘 나오게 하다 보면 눈매가 더 시원해지게 되고 더 아름다운 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쌍꺼풀을 이제 눈을 좀 키워보기 위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와 반대로 눈이 좀 작거나 처져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원장님께서 어떤 수술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특히 눈 주변에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탄력이 감소되면서 눈 주위의 피부, 근육, 눈썹이 처지게 돼서 시야가 좁아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또한 뒤쪽 눈꺼풀이 많이 처지신 분들은 처져서 겹치면 눈꼬리 쪽이 짓물러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를 개선하는 수술이 눈썹 거상술과 상안검 성형술입니다. 눈꺼풀이 처지면 눈뜨기가 답답해서 본인도 모르게 이마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마 노화도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한번 생긴 이마 주름을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눈 위쪽 수술, 즉 눈썹 거상술과 상안검 성형술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이마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눈 모양에 따라서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다른 눈 수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 후 본인에 알맞는 수술을 선택하여 젊고 생생한 눈매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눈썹 거상술 어떤 수술인가요? 네. 눈꺼풀이 처진 경우 단순히 상안검 수술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처진 눈 모양이 쌍꺼풀 라인 쪽이 아니고 눈꺼풀 뒤쪽, 이 위쪽이 많이 처지신 분들이 눈썹 거상술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네, 눈썹 거상술은 기존 쌍꺼풀 라인은 그대로 두고 처진 눈꺼풀만 제거하는 수술법으로 기존 본인의 고유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 후 이미지가 바뀔까봐 걱정하시는 분에게도 부담 없이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눈썹 거상술은 눈썹의 위 또는 바로 아래에서 눈썹 라인을 절개를 통해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지방도 제거하고 근육과 피부를 이중으로 당겨 올려서 고정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눈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는 상안검 성형술보다 회복 속도가 비교적 더 빠르며 본인의 눈썹 바로 아래 라인을 따라서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흉터에 대한 걱정이 적습니다. 그러나 살성에 따라서 회복 후 흉터가 눈에 띄는 경우에는 눈썹 문신 등으로 커버도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너무 흉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썹 거상술은 눈꼬리가 처져 나이 들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경우, 뒤쪽 눈꺼풀이 짓무르는 경우, 처진 눈꺼풀로 인해서 눈썹이 눈을 찌르거나 답답해 보이는 경우, 눈꺼풀을 만들지 않고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처진 피부를 개선하고 싶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모두 눈썹 거상술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쌍꺼풀 없이 좋은 눈매를 원하는 여성에게도 적합하고요. 눈썹 아래 부분, 눈꺼풀을 탁월하게 당겨주기 때문에 선명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상안검 성형술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젊었을 때는 참 눈이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라며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노화가 진행되며 눈꺼풀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눈 처짐이 발생하여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고 눈꺼풀이 주름이 여러 겹 생겨서 눈이 무겁거나 작아 보여서 수술을 계획하게 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본인도 모르게 이마로 눈을 뜨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피곤함을 또 많이 느끼게 돼서 상안검 성형술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희망하게 되는데요. 상안검 성형술은 눈꺼풀의 처진 부분과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를 하고 쌍꺼풀 라인을 하나로 또렷하게 교정해서 보다 젊고 생기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눈꺼풀 처짐 수술은 유일하게 우리 얼굴에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눈 위쪽도 고민이신 분들이 많지만 눈 밑 뭐 지방 같은 게 굉장히 또 고민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눈 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나이 들어 보이거나 다크서클로 피곤해 보여 고민이시라면 눈 밑 성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위 눈꺼풀과 마찬가지로 아래 눈꺼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처지거나 눈 밑 지방이 밀려서 볼록하게 튀어나와 본인 실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이고 인상이 강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내원하시게 되면 전문의와 실제 상담 후에서 눈 밑 모양에 따라서 하안검 성형술 또는 경결막 지방 재배치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하안검 성형술은 볼록한 지방 덩어리와 함께
탄력을 잃고 처진 주름을 같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네, 눈밑 바로 아래에서 절개를 해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거나 펴준 뒤에 남은 지방을 재배치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줌으로써 훨씬 어려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속눈썹, 발의 아래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회복 후에 흉터가 눈에 많이 띄지 않아서 여성분들과 더불어 남성분들 또한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하안검 성형술은 이처럼 세월의 흔적을 지우면서 중년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주고 있지만 간혹 피부 탄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하안검을 여러 번 하신 분, 무리하게 주름을 많이 없애려고 하신 분 경우에는 외반증이라 그래서 눈 밑 눈꺼풀이 들뜨거나 밖으로 뒤집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 밑은 처진 정도와 피부의 탄력, 지방의 정도에 따라서 정확한 절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시술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더불어 외반증 교정이 가능한 병원인지 또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눈 위쪽에 지방이 없어서 뭐 피곤해 보이거나 또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수술이 필요한가요? 네, 노화의 현상으로 얼굴은 지방층이 감소하는데요. 그중 유난히 눈꺼풀 지방이 꺼져 고민이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다르지만 눈두덩이가 꺼진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급격한 체중 변화나 눈을 비비는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 또 유전적 원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네, 푹 꺼진 눈은 피곤해 보이거나 안구가 돌출되어 보이면서도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또한 지방이 꺼진 부위에 여러 겹 주름들이 생기면서 벗쌍꺼풀이 만들어지기도 하므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푹 꺼진 눈꺼풀은 눈꺼풀 지방이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눈의 변화를 교정할 수 있는데요. 지방이식은 절개 없이 바늘로만 시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지 않고 20분 내외로 짧은 시술로 회복도 빨라서 일상생활에서의 큰 불편도 없이 가능합니다. 자가 조직을 시술하기 때문에 필러보다 이물감이 적고 감염으로도 적습니다. 이 자가 지방은 개인에 따라서 생착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회 이상 시술을 권해드리고요. 조금이라도 과하게 주입된다면 시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눈꺼풀 지방이식 또한 해부학적으로 지식이 깊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눈꺼풀 지방은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이 끝나면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술 후 감염이나 상처에 벌어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처방된 약은 꼭 복용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수술 부위에는 큰 자극을 가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술 부위를 많이 비비거나 이마를 과도하게 움직여서 눈을 뜨는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커지거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눈은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수술 후 눈물이나 진물이 흐를 수 있고요.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직후부터 통증과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음 찜질을 권유를 해드리고요. 일주일이 넘은 시점부터는 따뜻한 온찜질을 통해서 붓기를 빼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사우나, 찜질방 등은 가능하면 한 달 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매 교정 수술의 경우에는 서클 렌즈를 후에 착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눈 뜨는 근육이 약해지게 돼서 가능하면 서클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콘택트 렌즈, 일반 소프트나 하드 렌즈의 경우에는 착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 마지막으로 눈 수술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실 사항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는 여성뿐 아니라 이미지 변신을 기대하는 남성분들도 성형외과로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그중 상당수의 환자가 눈 성형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개선해 이미지 변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눈 성형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고객님들은 오로지 쌍꺼풀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 수술의 방법은 생각보다 많고 그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실제 상담을 통해서 내 눈에 맞는 알맞은 수술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눈 성형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성형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저렴한 눈 성형 가격에 현혹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눈은 얼굴 부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운데에 있고 떴다 감았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눈 성형을 계획 중이라면 신중히 고민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이목구비와 가장 어울리는 모양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성 안검하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눈매 교정 수술을 통해서 크고 또렷한 동시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또 피곤함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성 안검하수에 해당되는지도 꼭 체크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눈 성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건강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